대표님께 제안드릴 그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국세청 예규 같은 걸 또 사전에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일지라도 또 최신에 또 올라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최신 버전들을 확인해서 대표님께 제안드린 내용이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컨설팅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련 법령들을 꾸준히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기업체에 대해서 기본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기본 조사를 실시를 해서 대표님과 1차 미팅 시에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고 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제안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스터디를 한 다음에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표님과 만났을 때 제가 준비한 내용과 대표님과 대화를 하면서 대표님의 관심사항 중심으로 좀 더 깊숙하게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 대표님의 요구사항과 저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2차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2차 미팅 하기 전에 회사에 자료를 요청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이후에 대표님께 2차 브리핑 미팅을 하게 됩니다. 2차 브리핑 미팅을 마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의사결정하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실행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실행한 이후에 사후관리 단계로 접어들어서 컨설팅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표님을 만나기 전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체크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요청이 들어온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체로서 식품업체인데요. 이 설립 연도는 이 기업은 2007년도에 설립된 예감기업입니다. 대표님이 주식을 84% 이상을 갖고 있고 자녀 2명이 주식을 5%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현재 재무 상태표를 좀 살펴보면 현재 자산은 1734억이고요. 부채가 1119억. 그래서 순자산 자본 총계가 535억짜리의 회사입니다. 주요 손익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업은 매출액이 현재 1764억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93억, 당기순이익이 77억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기업의 당기순이익, 영업 흐름을 살펴보면 점진적으로 쭉 늘어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이렇게 자산도 늘어나고 손익이 늘어나면 주식 가치 평가는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표님 지분이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증여세 및 상속세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건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성장시키고 난 이후에 발생되는 자녀 세대로 이전됐을 때 발생되는 세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또 종업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쭉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사전에 대표를 만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은 중에 하나 체크하는 게 이제 경영진 현황을 체크합니다. 대표님이 가족 중심으로 경영진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경영진이 구성되어 있는지 연령은
어떻게 연령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사전에 체크를 하고요. 경영진 현황에 대해서 정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 주주 현황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법인은 가장 중요한 게 주주입니다. 주주라 하면 법인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대표님 같은 게 84%, 가족, 친척 중심으로 이렇게 주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업 현황은 어떤 사업장에 어디서 사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이 사업장이 대표님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인지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장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업 재무 현황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재무 상태표를 체크를 합니다. 당좌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 체크하는데요. 현금성 자산이 133억, 예금이 16억 이렇게 가지고 있고 대여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항목들을 쭉 중심으로 체크를 합니다. 또 장기투자 유가증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분법 적용 주식, 관계회사 주식을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쭉 체크하고요. 토지, 유형자산, 토지와 건물은 어떠한 형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또 증가는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이렇게 쭉 체크를 하게 됩니다. 부채 현황을 봐서 또 단기 채무와 장기 채무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쭉 체크하게 되고요. 자본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이익 잉여금은 얼마나 있는지, 단기 순이익은 매년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지를 쭉 사전에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는 항목들이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는데요. 손익계산 매출 흐름을 보게 되고요. 매출 흐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영업이익을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영업 흐름이 우상향인지 또 아니면 반대 방향을 흐르고 있는지를 이렇게 쭉 확인을 다 하게 됩니다. 영업의 비용 항목,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나 내고 있고 법인세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쭉 사전에 모니터링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살펴보는 이유는 배당 가능 이익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는 의미는 또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주식 평가할 때 상당히 높게 평가돼서 세부 부담을 많이 가져가는 이런 항목들이 바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배당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걸 쭉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상담을 가려고 하는 이 기업은 현금성 자산이 133억, 지분법 적용되는 주식이 50억, 또 기타 투자 자산이 15억, 토지가 402억, 건물이 630억 정도 이렇게 장부에 계산되어 있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534억이고요. 최근 3년간 단기순이익은 직전 연도 78억, 42억, 29억의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이 주식을 8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평가를 한번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할 회사를 기초적으로 어떻게 제가 파악을 사전에 진단하고 파악하는지를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약식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항목은 이 외에도 상당수 많이 있는데요. 간략한 약식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재무 상태, 주주 현황, 사업 현황 등을 쭉 체크한 이후에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얼마가 되는 탁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비상장 주식 평가를 실시를 해서 평가 금액을 한번 이렇게 뽑아보게 됩니다. 한 주당 평가 금액이 55만 2,76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전체 자산 가치가 552억이라는 의미고요.
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467억이 됩니다. 미래 가치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 상승률 추정치가 20% 정도 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이 10년 뒤가 되면 이 기업은 한 주당 평가 금액이 285만 6,426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 자산 가치는 2,856억의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대표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가치 세부 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손익가치가 57만 8,914원이고요. 오늘 주당 순자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53만 5,324원입니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58%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다법인입니다. 그래서 순자산가치를 60% 반영을 하고 순손익가치를 40% 반영하니까 한 주당 평가 금액이 55만 2,760원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 법인이 부동산 보유 비중이 50% 아래라 그러면 손익가치를 60%, 자산가치를 40%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이동 비용은 어떻게 나온지도 간단히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사전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을 만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초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기업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면 대표님이 효과적으로 자산 승계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세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구조를 어떻게 짜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개 정도 안을 추출을 해서 대표님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님을 만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주주현황 또는 그 경영진 현황을 사전에 살피고 난 이후에 또 주식평가를 탁상으로 해보고 대표님의 상속 가치, 자산 가치를 예측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추력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자산 승계가 올바르게 될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님이 조기에 자산 이전 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1차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면서 또 대표님 생각을 들어가면서 이러한 전략을 이제 확정시키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전략을 확정시키면서 대표님이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되신다 그러면 이제 회사의 실질적인 자료를 요청받아서 숫자화 시킨 내용을 가지고 2차 브리핑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차 브리핑 미팅에서는 절세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드리고요. 효과 측정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서면 브리핑을 보시고 대표님이 의사결정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님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직접 실행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실행을 해서 신고할 내용은 신고를 하고 장부 바꿀 내용은 장부를 바꿔서 실효적인 가압승계, 자산승계 컨설팅이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실행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면밀하게 팔로우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제 가상의 컨설팅 로드맵을 이렇게 그려서 대표님께 보여드리면서 1차 미팅 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러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컨설팅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골격이 구조가 변화가 되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제안 드릴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국세청 예규 같은 걸 또 사전에 이렇게 쭉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일지라도 또 최신에 또 올라온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최신 버전들을 확인해서 대표님께 제안드린 내용이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컨설팅 될 수 있도록 이런 관련 법령들을 꾸준히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런 내용 중에 최신 사전 답변이라든지 이런 질의해신 내용 등이 해당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대부분 판례들을 이런 걸 쭉 체크를 해서 컨설팅에 이론적 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과 3, 4개월 전의 내용과 또 최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바뀌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대표님께 설명을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법률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내용이 바뀌어 있는지 시행령까지 이렇게 쭉 체크를 해서요. 대표님이 법률적으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컨설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